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피부질환, 만성피로, 관절 통증, 체중 증가 등을 호소하며 한의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변비, 설사, 가스차고, 헛배부름, 복통 등 장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인체에 있어서 장의 문제는 장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간 기능, 면역 기능, 관절 기능 등 전신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건강한 인체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요.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새는 장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장에는 수백 종의 세균들이 균형을 이루며 사람 몸과 공생하고 있습니다. 몸에 이로운 비피더스균이나 유산균이 주로 살지만 설사나 복통 등을 일으키는 병균들도 있죠. 대부분의 경우 유익한 균들이 해로운 균들을 억제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더라도 일시적인 증상만 일으키며 지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섬유소가 적고 정제된 탄수화물들을 과잉 섭취하는 잘못된 식이습관을 지속하거나 항생제, 진통, 소염제 등을 남용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정상 세균들이 감소되고 공생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로운 균들이 과도하게 번식해서 장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해로운 물질들을 걸러내야 할 장벽의 세포가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소위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새는 장 증후군은 말 그대로 장이 새는 질환입니다. 건강한 장은 점막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어서 장 내부와 바깥쪽 사이에 필요 없는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장은 본래 외부 물질에 대해서 최초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균, 세균의 시체, 소화가 덜 된 큰 분자의 영양물질 및 여러 독소 등 우리 몸의 해로운 물질들이 혈중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장에 손상이 생기면 장 점막 세포와 세포 간의 친밀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세균이나 독소 등의 물질이 체내로 유입됩니다. 평소에는 통과되지 않는 단백질 같은 큰 분자들과 세균, 독소 등이 체내로 유입되면 온몸을 돌면서 체내에 다양한 손상을 입히고 나아가 염증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인토톡신이라고 하는 내독소는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간장, 폐장, 콩팥 등 우리 몸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소화효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달걀, 우유 등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장을 통과하기도 하죠. 이때 인체 면역계는 이들에 대해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다양한 질환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는 장 증후군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새는 장 증후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다음에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새는 장 증후군은 첫째, 스트레스에 의해서 가장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는 콜티졸 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콜티졸의 수치가 높을 때 새는 장 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인체의 호르몬 균형이 파괴되어서 나아가 장의 점막 조직이 느슨해지게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콜티졸 수치가 높아지면 장이 얇아지고 혈관도 얇아집니다. 둘째, 면역계통의 약물 남용에 의해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즉, 스테로이드 계통의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장 내 점막도 얇아지면서 새는 장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박테리아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장내 세균은 85% 정도가 좋은 세균, 나머지 15% 정도가 나쁜 세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좋은 세균이 85% 이상 번식되면서
이러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많은 독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독소는 몸에 재흡수될 때 장 점막 조직에 자극을 줌으로써 장내 점막이 다시 느슨해지고 원래의 결합 조직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 몸의 방어벽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몸속에 독소가 침입하게 되는 것을 1차적으로 방어해주는 방어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술과 과자, 빵, 패스트푸드 등 정제된 밀가루 음식은 우리 인체에 아주 빨리 흡수되면서 장 점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술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물질은 장 점막을 크게 상하게 하죠. 그 결과 분해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와 기타 여러가지 독소 물질이 장으로 흡수되면서 여러가지 피부질환은 물론 만성피로, 간장질환, 관절질환 등 각종 면역질환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새는장 증후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새는장 증후군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새는장 증후군을 어떻게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흔히 새는장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소화 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경향이 많고, 또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특히 장에 부담을 주므로 장 점막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바로 설사나 잦은 대변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 섭취 시에도 느슨해진 장 점막에 자극을 주어서 육류를 섭취하고 나서 바로 복통과 함께 대변을 보아야만 복통이 소실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밀가루 음식의 경우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이는 지방이나 단백질과 같은 분자량이 큰 물질이 아닌 분자량이 작은 물질에도 반응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 잦은 배변이 일어나도 체중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 또한 대변이 시원하지 않고 항상 배변 후에도 묵직한 느낌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등이 새는장 증후군 상태에서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헛배가 부르거나 실제로 배가 점점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며 만성 피로 등으로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소화가 덜 된 음식물 중 단백질과 같은 거대 분자는 새는장 증후군의 상태에서 면역세포에 의해서 독소로 인식되어서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균과 곰팡이가 뿜어낸 독소는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아울러 갑상선 기능의 문제, 부신의 기능 저하 등의 내분비계 장애도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뇌를 공격해서 틱장애나 ADHD 같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러한 독소는 가장 흔하게 근육이나 관절을 공격해서 근육통, 관절염 등을 발생하게 되며 또한 피부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서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는장 증후군을 한약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또 치료하고 있을까요? 한약에서 우리 몸의 건강은 오장육부가 좌우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은 인체의 뿌리에 해당하죠. 인체의 뿌리에 해당하는 장은 후천의 근본으로서 소화 흡수와 기혈을 만드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수도 호수에 구멍이 나면 그 틈으로 물이 새어나오듯이 이 장의 점막 사이에 공간이 넓어져서 미세한 구멍이 나면 그 사이로 각종 독소와 병원균이 침투해서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치료도 한 가지 증상만을 보고 치료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질환 치료와 함께 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는장 증후군은 장내에 과도하게 증식된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결국 질환 치료와 함께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장의 기능을 복구하여서
몸의 면역 체계가 튼튼히 하게 되는데 치료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한약에서는 새는장 증후군을 한약, 침, 뜸 등을 이용하여 몸 안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시키고 손상된 장과 간의 기능을 복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요법은 자율신경 조절과 면역 증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직의 기능 회복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정도입니다. 조직의 국소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동맥 및 모세혈관의 확장이 일어나고 혈류량이 증가하여서 신체 방어 기전이 향상되는 것이죠. 한약치료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인체에 축적된 독성을 제거, 배출시키는 치료법으로 이로 인해서 면역력이 증가하고 안정된 자율신경 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울러 장애 운동을 돕는 침과 뜸 치료를 통하여서 이러한 한약요법을 보조한다면 더욱더 우수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개개인의 증상과 치료 경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심한 경우는 6개월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고치고 적절한 생활습관 개선이 곁들여져야 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경우라면 특히 먹을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 반응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이에 따라 식단을 짜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 맵고 짠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음식 등은 피하고 식물 섬유와 비타민, 필수 미네랄이 풍부한 녹황색 야채를 많이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와 우유의 지나친 섭취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밀가루와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밀가루와 우유 등을 많이 먹을수록 장에 염증이 생겨 새는장 증후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는장 증후군은 보충제나 약 한두 가지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식이요법과 함께 술이나 항생제 사용, 진통 소염제 사용을 최대한 줄이며 음식을 오래 씹도록 하고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피하는 등 생활수칙 개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울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질병의 당면만을 보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한의학적 치료 방법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해 나가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보다는 원인을 치료하고 개인별 맞춤 치료를 장점으로 하는 한의학. 여러분들도 지금 새는장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한의원을 내원하셔서 전문 한의사에게 진찰과 상담을 받아보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